감속기가 무슨 기능이길래 중요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것만 개념만 좀 정해 드릴게요. 네. 고대 그리스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이 아르키메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한테 지렛대 하나만 주면 아하. 세상을 들어 올리겠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지구를 들어올리죠. 그렇죠. 네. 지렛대의 이론적인 힘은 무한대입니다. 지렛대를 계속 연장만 할 수 있으면 무한대의 힘을 작용시킬 수가 있어요. 변속기가 이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자, 지렛대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힘의 작용은 늘어난 길이만큼 비율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작용 거리는 반비례해서 그만큼 내려가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 돌잖아요. 엔진이 6000rpm으로 돌아요. 자, 이거를 회전수를 바꿔줍니다. 6000rpm에서 40kg 폴스미터의 토크가 나온다고 쳐요. 그럼 이거를 변속기가 회전비를 3000으로 줄여요. 회전수를 3000으로 줄이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출력은 똑같아야 되니까 출력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토크와 회전수가 곱해져서 최고 출력, 인류를 나타내는데 그 인류는 변속기에서 회전비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느냐? 회전수가 감소한 만큼 토크가 올라갑니다. 2분의 1로 회전수가 감소했으니까 토크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변하죠? 당연히 2배 곱하기 2로 바뀝니다. 자, 그럼 하나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회전수가 6000rpm이에요. 이걸 감속기로 10분의 1로 회전수를 줄였습니다. 600rpm이 되겠네요. 그럼 600rpm이 되는데 그러면 토크는 얼마가 될까요? 원래 6000rpm에서 나던 토크가 작용하는 힘은 10분의 1로 감속하면 그렇죠. 10배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 엔진의 작은 힘을 1.5톤, 2톤짜리 차를 출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토크를 낼 수 있는 게 1단 기어예요. 1단 기어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기어비를 가지고 있냐면 3.5대 1, 4대 1 요 정도예요. 4대 1로 편안하게 잡죠. 정감속까지 네. 하면 10대 1 되겠죠. 4대 1이고 네. 종감속이 4라고 치죠. 네. 네. 그러면 4 곱하기 4는 16이에요. 그러면 16분의 1로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회전수를. 그러면 16분의 1로 감소를 시키면 토크는 몇 배가 됩니까? 16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회전비를 바꾸면서 토크를 증대시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회전수를 더 증가시키면 토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는 거죠. 대신 회전수가 어떻게 돼요? 바퀴에 전달돼서 빠르게 달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하나 여기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속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모터 속도가 10,000rpm이에요. 10,000rpm입니다. 그럼 10,000rpm이면 감속기를 10대 1로 쓴다고 쳐요. 감속기를 10대 1로 치면은 바퀴로 전달되는 회전수는 10분의 1이니까 1000rpm이겠죠. 그럼 뭐만 구하면 속도가 구해지냐면 바퀴의 둘레만 구하면 돼요. 그럼 바퀴의 직경, 외경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보통 20인치 휠에서 외경이 710, 720mm가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3.14를 곱해요. 3.14를 곱해서 1000을 곱하면 대략 1분에 2. 몇 킬로가 나온다라고 계산이 됩니다. 그럼 그걸 1시간의 시속이니까 곱하기 60으로 하면 최고 시속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산수예요, 그냥.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변속기는 내연 자동차에서 왜 붙느냐? 변속기는요, 내연 자동차의 내연 엔진이 효율이 없어요. 제대로 효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를 저속에서 출발하려면 토크를 강하게 해줘야 되고 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속도보다는 회전수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2단으로 갈수록 기어비가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5단 정도에서 1대1이 됐다가 이제 6단, 7단, 8단 항속이 걸리면 0.8, 0.7, 0.6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고속용차는 한 0.6 정도 해서 뭐 한 400마력 정도 돼서 6000rpm 속도를 내면 270, 280 속도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기 모터는 왜 변속기가 필요 없느냐?
내연 엔진은 회전수가 일정하게 발휘돼야지만 정토크 구간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방금 고모님이 말씀하셨듯이 동력 장치는 정토크 제어가 있고 정출력 제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토크 제어라는 거는 회전수 안에서 그냥 일정한 토크가 발휘되는 그 구간에서 제어해요. 그러면은 내연 자동차는 그 구간이 일정 회전수까지 올라가고 플랫하지가 않으니까 이걸 변속기를 다양하게 바꿔줘서 그 구간을 최대한 플랫하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모터는 전원이 딱 걸리면 그냥 쭉 하고 올라가요. 토크가 최대 토크가 발휘돼서 이게 한 5,000에서 6,000 rpm 그 사이까지는 정토크 제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1단, 2단, 3단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그러면 정출력 제어 구간은 어떠냐? 정출력 구간 제어는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으로 따지면은 6,500rpm, 7,000rpm이 끝이에요.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내연기관은. 그런데 모터는 11,000rpm에서 최소 20,000rpm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정토크 제어가 끝나는 3,000에서 한 6,000 rpm부터 10,000rpm, 20,000 rpm까지 계속 최고 출력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어를 고단해서 바꿔줄 필요가 없이 감속기만으로 그냥 속도가 쭉 올라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전기 모터도 전기 모터의 힘만으로 그 토크만으로 1.5톤이나 되는 차를 움직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감속을 시켜서 토크를 증가시켜서 미는 힘을 강하게 하는 건데 이게 자동차처럼 변속기와 종감속기를 합쳐서 발휘되는 것보다는 덜 손실이 일어나고 효율이 훨씬 높으니까 감속기 하나만으로 괜찮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개념을 더 잡으셔야 돼요. 변속기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지렛대가 있어요. 그 지렛대로 물건을 옮기려고 했더니 안 들어 올려지는 거야. 그런 방법이 두 개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요? 큰 지렛대 쓰든가. 아니면 그 지렛대를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김씨를 불러오던가. 자, 그럼 뭐가 쉬워요? 누구나가 들어 올릴 수 있으려면 긴 지렛대가 더 쉽겠죠. 김씨는 있어야 돼. 조건이 맞아야 돼요. 돈 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긴 지렛대를 쓰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긴 지렛대는 이렇게 눌러서 작용하는 점이 2배나 필요해요. 그러면 이게 거리가 늘어난 만큼 들어 올리는 거리는 반으로 줄어드니까 힘의 작용이 반으로 줄어요. 힘센 사람을 불러왔으면 이렇게 들면 10cm 올릴 걸 갖다가 10cm만 내리면 10cm가 올라가지. 근데 어. 힘 약한 사람이 긴 지렛대를 하려면 똑같이 내리면 5cm밖에 안 올라가는 그렇지. 거예요. 아니면 10cm를 올리면 20cm. 20cm 내려야 또 돼. 긴 막대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딱 정리되잖아요. 변속기가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변속기는요, 별도로 문제점을 보완하는 보완장치입니다. 보완장치. 효율이 떨어지는 걸 보완하는 장치인데, 이게 필요한 동력원이고, 안 필요한 동력원이고 있으면 어떤 게 더 우수하냐? 이 변속기가 안 필요한 동력원이 훨씬 더 우수한 겁니다. 그리고 변속기가 들어가면 변속기에 필요한 부품 들어가야죠. 공간 차지해야 되죠. 무게 증가하죠. 비용 증가하죠. 이런 엔지니어링은 동력 손실도 발생하죠. 그렇죠. 동력 손실도 발생하죠. 이런 엔지니어링은 안 좋은 엔지니어링의 예입니다. 그러면 전기 모터에서는 변속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지렛대를 길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건데 긴 지렛대를 그럼에도 필요해서 사용한다는 건 그 힘을 발휘할 김씨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차의 효율 좋은 모터에 변속기를 굳이 붙이는 제조사는 김씨가 없는 거야. 힘 좋은 인부가 없어서 지렛대의 길이를 길게 해서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거기 때문에 우회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